네, 이 호르몬은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자극들을 적절히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해주는 기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특정 세포가 있고 어떤 특정 기관이 있어요. 호르몬에 연결된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빛 자극, 소리 자극 같은 것들, 그런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기관, 어, 중추신경계에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근육 같은 데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빛이나 소리 말고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추워, 추위나 배고픔 같은 그런 반응도, 이런 자극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는 곳이 이제 어, 호르몬이 나오는 어떤 내분비샘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내분비샘과 연결된 그 기관에서 호르몬을 내보내면 호르몬이 이제 적절한 표적 기관에서 명령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내분비샘 중에는 이제 뇌하수체가 있어서 이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나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세 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생장 호르몬이 나와야 몸의 생장을, 그러니까 뭔가 자라나는 걸 촉진시켜 주는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티록신이나 갑상샘을 여기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갑상샘이 티록신을 내보내게 도와줘요. 그럼 결국에 그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할 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 되겠다. 항인효는 우리 저번에 배설기관에서 배웠잖아요. 배설기관에서 그 콩팥이 물을 재흡수해야 되거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양과 시기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다. 그다음에 부신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우리가 위급할 때, 또는 뭔가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이런 어떤 혈당량이나 혈압 상승 등을 도와주는 그런 아드레날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에서는 여기 사실 이자가 우리가 소화샘이기도 하거든요. 자, 소화샘이면 사실 이것은 외분비샘이기도 해요. 외분비샘. 이따가 외분비와 내분비를 또 설명드릴 텐데, 외분비샘이기도 하면서 이자가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네. 그래서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나올 때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에게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난소기관이 있고, 남자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정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와야 여자와 남자의 2차 성징이 드러난다. 여기 보시면 신경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분비샘에서 나와가지고 이 혈관을 타고 흘러요. 흐르다가 표적 기관을 만나면 그곳에 가서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속도가 이런 신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죠. 왜냐면 신경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일시적인 순간에 그런 명령을 하는가 하면,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우리가 명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트록신 같은 경우는 전 세포에게 호흡을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여기에 그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이 내분비샘이에요. 아까 그 소화샘 같은 경우 또는 땀샘 같은 경우는 외분비샘이라고 해서 이게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소화샘에서 소화 효소가 몸 바깥으로 나가나요? 소화 효소가 나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소화관을 뭐라고 본다고 했냐면 우리 몸 외부로 본다고 그랬어. 소화관은 이렇게 위부터 장까지 해가지고 입부터 우리 몸하고는 완벽하게 분리된 그런 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다른 혈관과 여기에 있는 소화관이 완벽하게 분리돼 있다. 그래서 몸 외부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외분비샘이고, 외분비샘은 이렇게 혈관이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외분비샘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 이런 내분비샘에는 그게 없어. 없고 그냥 여기에서 바로 혈관을 쫓아갑니다. 네, 이런 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좀 내분비샘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런 호르몬이 만약에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장 호르몬이 결핍될 경우 당연히 작겠고, 과다할 경우에는 거인증이거나 아니면 멸담비대증이라고 해서 성장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 얼굴이 좀 더 두꺼워지거나 손과 발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부족하면 피로해. 왜냐하면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만들지 못하니까 열과 힘이 없어. 그래서 추위도 잘 타고. 그리고 체중이 왜 증가할까? 우리가 먹은 거를 그만큼 에너지로 만들어 주질 않으니까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록신이 너무 적으면 갑상선 기능이
갈증이 온다. 그래서 아니지. 여기가 결핍이죠. 결핍이죠. 결핍이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안 생기지. 네. 과다는 너무 많아. 그러면 너무 그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의 어떤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맥박도 빨라 압이 생기거든요.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눈이 돌출되는 그런 영향 또는 체중이 막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티록신이 있고 인슐린 같은 경우는 결핍되면 당뇨병이 오게 되는데요. 인제 말 그대로 그 당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을 통해서 당이 혈액에 많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지 한번 항상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상 체온에서요. 주위가 좀 추워졌어. 그럼 온도가 체온이 낮아지겠죠? 그런 낮아진 온도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간뇌가 그것에 대해서 명령을 시작해요. 하나는 뇌하수체로 명령을 보내는데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을 통해서 티록신을 분비시킵니다. 그럼 티록신 때문에 세포가 마구마구 호흡을 촉진시키고 그때 열이 발생하죠. 또한 이거는 빨간 쪽은 신경을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빨간 쪽 근육을 떨리게 해 버리면 근육이 떨리면서 또 열이 발생하죠. 이런 두 가지 기저작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이 되어 있으면 혈관 근처에서 쉽게 어떻게 되냐면 열이 뺏겨요. 근데 만약에 수축이 돼 있으면 열이 나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혈관 수축을 통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 그러면 열 발생도 안 돼. 방출되는 것도 오히려 감소시켜 버려. 그러면 체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체온이 낮아. 아니 정상 체온이 너무 높아. 체온이 높을 때 어떻게 해요? 고온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일단 땀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 신경. 신경이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건 아까처럼 수축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얘기죠. 어떻게 된다?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네. 열이 잘 방출되겠죠. 그쵸?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 주고 체온을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는 이 당 조절 과정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당 조절 과정을 네,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끊었다가 당 조절 과정과 함께 나머지도 설명드릴게요.